이야기는 자동차 사고로 시작해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이 악몽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안내방송으로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공은 손을 보며 혹시 죽은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한 손이 어깨에 닿으며 여자가 그를 부릅니다. 여자는 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돌아보자 여자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왜 젊어졌는지 의아해하며 옷이 신입생 시절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여자를 가까이서 쳐다봅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도 젊어졌음을 깨닫죠. 주인공은 19살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기적처럼 환생한 건 아닌지 비아냥거립니다. 마침내 조각났던 기억들이 하나 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억 속에서 여자는 그가 수작을 부려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었죠. 갑자기 검은머리 여성이 나타나 그의 이름을 격렬히 외쳐요. 그는 격분한 여자가 달려드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자는 그의 멱살을 잡고는 이제 이런 여자가 좋으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이 그녀를 밀치려 손을 쳐냅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그에게 몸을 비비며 이젠 어린애를 좋아하나 보다고 다른 여자를 아줌마라 부르죠. 검은머리 여자는 격분하여 누가 아줌마라고 불렀냐며 따져 묻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에게 달려들죠. 젊은 여자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몸싸움 중에 위도시 벗겨지고 맙니다. 젊은 여자는 주인공의 전철을 밀쳐 균형을 잃게 하고 길거리로 넘어져 악명 높은 트럭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치며 손을 잡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던 그는 목숨을 빚진 듯 전철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둘은 최후를 맞았고 현실의 정행엠은 볼멘 소리로 그만 쳐다보라 말합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에 잠겼다며 사과합니다. 안내방송에서 열차가 역에 도착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자 정혜연영은 깜짝 놀라 균형을 잃고 우리 주인공 위로 쓰러집니다. 그녀의 거대한 풍선이 그대로 노출되었죠.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살짝 당황합니다. 거대한 풍선이 출렁이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죠. 그녀는 완전히 창피해하며 허둥지둥 일어납니다. 그 어색한 순간 후 주인공은 침착하게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둘은 나란히 걷고 그녀는 부끄러워합니다. 정영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안 그러면 그는 끝장이라고 주인공은 경고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저돌적이고 활기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진랑대학교에 도착합니다. 18살 때 큰 야망이 있었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죠. 환생한 그는 위대하고 강력해져 다시 영광을 찾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와 등록 여부를 묻습니다. 그는 여학생을 보고 그녀가 천안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주인공은 아름다웠던 천안 선배를 기억해냅니다. 한편 주인공의 아내 또한 깜짝 놀라 깨어나 이곳이 예전 자신의 방인지 둘러봅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거울로 달려가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환생했음을 깨닫고 완전히 망연자실합니다. 그 선배는 미소로 자신을 천안이라 소개하며 저우인을 돕겠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시선은 천안의 특정 점에 꽂힙니다. 그는 과거의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녀의 사기에 넘어갔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녀를 선배라 부르며 전단지를 받습니다. 저우인은 판매 전략이 구식이라고 말하고 천화는 놀랍니다. 천하는 신입생의 대담함에 놀라 방금 한 말을 되물었다. 주인공이 전단지 홍보를 돕고 수수료를 선배에게 제안합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가 진심인지 묻고 이해로 다른 신입생들에게 상품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주며 주인공에게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천하는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주인공은 전생에 그녀가 매우 친절히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그가 기숙사에 도착하자 누군가 학교 불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공이 천천히 문을 열자 빨간 머리 남자가 삶에 불평하고 있었다. 남자는 주인공에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청아오라고 소개하며 저우인이 와야 기숙사 멤버가 다 모인다고 말하죠. 둘은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청아오는 같은 도시 출신임을 알고 놀라죠. 새 룸메이트는 여자애들이랑 카드게임을 하기로 했다며 정앤예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청아오가 저우인에게 동행을 권했으나 거절합니다. 다른 룸메이트가 정앤예를 만나러 같이 가겠다고 하죠. 그는 주인공에게 여자애들이랑 놀 때 질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지금 카드게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안경을 쓰고 지금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주인공은 길 잃은 여학생 둘을 발견하고 돕습니다. 그녀들은 잘생긴 선배에게 반해 도움을 받죠.
주인공은 짐을 돕겠다며 기숙사를 묻고 이때 캠퍼스 데이터 요금제를 홍보합니다. 여학생들은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그중 한 명이 선배의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다른 여학생이 전단지에 번호 있는데 왜 필요하냐고 묻죠. 친구는 이렇게 귀여운 선배는 나중을 위해 번호를 아는 게 좋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연락처를 주기로 하고 번호를 교환합니다. 두 여자가 다가와 젊은 여자가 그들에게 A9 기숙사로 가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 여학생이 셔미임을 알아채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셔미 어머니가 고마워합니다. 어머니는 캠퍼스 카드가 유용하니 저우인에게 연락처를 저장하라 합니다. 여자는 딸을 위해 주인공 연락처 추가를 고집합니다. 주인공은 5035까지 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셔미는 선배가 어찌 자기 방 번호를 아는지 물어봅니다. 주인공은 그저 대화를 엿들었다고 둘러대지만 전생 습관으로 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급히 돈 벌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한편 여학생들은 그 친절한 선배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주인공에게 다가와 전단지 번호가 왜 지워져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인쇄 오류였고 옆에 적힌 게 맞는 번호라고 설명합니다. 여학생이 고맙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떠납니다. 곧 한 남자가 달려와 전단지를 모두 배부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단톡방에 글 올린 보람에 미소 짓습니다. 앞서 그는 그룹 메시지로 캠퍼스 데이터 요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주인공은 관심 있는 이들의 메시지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동기에게 130에 사서 150에 대파는 것이며 주문당 $20의 수수료가 남고 하위 판매 실적에 따라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루시오의 능률을 칭찬하고 루시오는 그의 인맥을 칭찬합니다. 그때 여학생 하나가 다가와 수수료를 받는지 묻습니다. 슈오는 미래의 외교관 리스칭을 보고 놀랍니다. 여학생이 수수료가 정말 1인당 20이냐고 다시 묻자 주인공은 그렇다며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30명을 데려오면 인당 30 수수료의 총판 대리인이 될 겁니다. 리스칭은 그 제안을 듣자 눈이 빛났습니다. 신난 리스칭은 명단을 보내겠다며 거래를 성사해요. 그는 이것이 엄청난 기회이며 대학 생활이 흥미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자 깜짝 놀랍니다. 기숙사에서 주인공의 전처가 그에게 전화하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친구 정앤맨이 커피숍으로 카드 게임을 하자고 부릅니다. 아내는 그 초대에 바로 응합니다. 이에 정앤님은 전에는 차갑게 보였던 그녀가 이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싶어 깜짝 놀랍니다. 주인공의 아내는 방에 있는 게 지루했을 뿐이라며 화장만 고치고 바로 나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친구가 그녀가 행복해 보여 남자친구도 오는지 묻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아직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답해요. 속으로는 미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죠. 잠시 후 두 사람은 커피숍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 순간 주인공 룸메들이 정예은얌을 찾아옵니다. 주인공인 줄 알고 신나서 돌아봤지만 그가 아니란 걸 깨닫고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짜증내며 주유는 어딨냐고 묻습니다. 청아오는 주인공이 일이 생겨서 못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놀라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환생의 나비 효과 때문일까요? 애님은 그녀를 바람 맞았다고 놀리다가도 그가 바쁜 것 같다고 말을 고칩니다. 전처는 잘못된 번호로 전화했었음을 떠올리며 이번 생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의 한 명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카드 게임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시큰둥합니다. 다른 곳 주인공이 매장에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그를 맞으며 무엇을 도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거래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매니저를 찾습니다. 여직원은 매니저 사무실로 그를 안내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어린 나이에도 강한 존재감에 감탄합니다. 그는 사무실 표지판이 붙은 문 앞에 도착합니다. 매니저는 대리인이 되고 싶다던 젊은이가 당신이냐며 참 대담하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관심 있는 신입생 247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며칠 만에 나온 판매량에 놀라워합니다. 주인공은 150위안, 요금제에 최대 70위안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80위안을 희망합니다. 매니저는 할인에 동의하며 그의 대담함을 칭찬합니다. 주인공은 수수료 60%, 30% 선불 조건으로 전체 지역의 대리권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모든 이득을 취하려는 거냐며 원가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집안이 이 사업에 관여해서 숨길 것이 없으며 시장의 40%를 확보하겠다고 장담하죠. 여자는 젊은이의 야망에 감탄하며 계약을 맺고 합의된 시각과 장소에 상품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계약할 수 있냐 묻자 그녀는 루 사장님이라 부르며 동의합니다.
매니저는 주인공의 생각이 18살답지 않게 심오하고 보기 드문 침착함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주인공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이 매장에서 애플폰 약정도 취급함을 기억해냅니다. 다시 커피숍에서는 주인공의 전처가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친구가 그녀가 굴을 혼자 내어 상대방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한 명은 친구에게 그녀를 가르치라며 진정시킵니다. 남자는 그녀와 주인공이 연인 사이인 것이 분명하니 가르칠 게 없다고 거절하죠. 전처는 게임을 잘 못한다고 사과하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녀는 무리에서 벗어나 저우인이 왜 오지 않는지, 모든 것이 전생과 왜 일이 다른지 의아해합니다. 이번엔 전화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그에게 겁니다. 한편 주인공은 새 휴대폰을 들고 가게를 나섰고 전생과 전화번호가 동일해서 운이 좋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자 번호를 알려준 적 없는데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이 전화를 받아 누구인지 묻자 번호가 낯익었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자 짜증이 난 그는 아무 말 안 하면 끊겠다고 경고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칭이 소설을 써야 한다고 대박 날 거라고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순칭은 그가 전화를 끊자 당황하며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저우인이 고작 19이고 자신을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민망해진 그녀는 육성 계획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환생이 덤이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수칭이 환생 사실을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결심한다. 전처와 정희엠이 주인공 룸메이트와 걷다가 한 명이 남자 기숙사를 염탐하자고 제안해요. 기숙사라는 말에 전처는 마치 뭔가를 깨달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순칭은 과 모임이 있으니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선언하고 남자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정희엠은 친구가 저우인을 찾으려 남자 기숙사에 가려는 건지 의심합니다. 한편 다른 룸메는 주인공에게 미녀가 반해 그를 찾는 것에 청아오에게 엄청난 질투를 합니다. 수칭이 정희염에게 청아오를 좋아하냐고 묻자 그녀는 성숙한 남자가 좋다며 가볍게 넘겨요. 그들은 대학교 기숙사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때 전처가 멀리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멈춰 섭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며 신나게 저우인을 부르자 친구인 정희염은 깜짝 놀랍니다.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자 네, 그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정말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완전히 깜짝 놀라며 바로 눈앞에 그녀가 서 있는 사실에 패닉에 빠집니다. 정희엠은 이 남자가 친구가 늘 이야기하던 저우인이란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수칭이 다가오자 주인공은 모르는 척 누구냐고 묻죠. 그녀는 같은 반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자신을 소개하고 주인공은 과거 그녀의 아름다움을 생각했습니다. 정희엠은 그들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여깁니다. 연인의 다툼이 아닌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주인공은 그녀의 분위기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자기에게 작업 거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서로 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결심한 표정으로 전처는 이번엔 자신이 그를 쫓아 쟁취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다시는 안 당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녀의 말을 잘라냅니다. 순칭의 미소는 바로 사라졌고 그녀는 충격에 빠진 듯 보입니다. 그녀는 그가 누군가를 좋아하냐며 믿기지 않게 묻자 주인공은 비꼬듯 내가 누굴 좋아하는 게 그리 이상한가 라고 대묻습니다. 그가 본 여성을 묘사하기 시작하자 수칭은 말을 끊으며 조용히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하며 몹시 화를 냅니다. 그녀는 그가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때 정희엔이 웃으며 저우인에게 다가와 다시 만났다고 인사합니다. 신이 난 주인공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두 여자는 그의 적극성에 놀랐습니다. 순칭은 휴대폰을 보고 그가 전보다 유능해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놀란다. 주인공의 전처는 미소로 그의 연락처 추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같은 반이니까요. 상황을 본 주인공은 드디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느끼며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엔이 끼어들어 지금은 연락처 교환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때마침 룸메이트 한 명이 와서 주인공에게 저녁 7시과 모임을 알립니다. 저우인은 모임을 핑계 삼아 친구들과 함께 이 혼란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자리를 급히 뜹니다. 강의실에선 친구가 말한 과 모임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편 청아오와 친구는 반 여학생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 여학생을 가리키며 친구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빨간머리 친구는 코웃음치며 정의엠을 가리키지만 청아오는 다리가 이쑤시개 같다며 핀잔을 주죠. 저우인의 룸메이트는 친구에게 보는 눈이 없다며 계속 놀려댑니다. 그때 강의실 모두의 시선을 끄는 분홍머리 여학생이 눈에 띕니다. 빨간머리 친구는 자기를 변호하려 하지만 청아오는 그 여학생은 너무 말라서 밥 좀 먹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잡담 대신 저우이는 사업에 집중해 파트너의 효율성을 문자로 칭찬합니다. 그 순간 교수님께서 회의에 도착하시자 모두의 시선이 교실 앞으로 향합니다. 지도교수인 위창진은 자신을 소개하고 임시 과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저우이는 전생의 과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내려 애쓰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전부터 봤던 분홍머리 구야오야오가 과대표에 자원했고 모든 남학생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즉시 반해버립니다. 장차오라는 이름의 남학생이 스스로 자원하여 구야오야오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저우인 친구들은 그 남자를 어리석게 보고 다른 학생이 그에 맞서 출마합니다. 갑자기 저우인이 선거를 중단시키고 자신을 캠퍼스 유심 카드 총판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보다 훨씬 싼 그의 제안과 요금제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중 주인공의 돌발 행동에 완전히 허를 찔립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 전단지 한 장을 건네죠. 주인공은 이 요금제가 연구에 탁월하다 설명했고 교수님도 좋은 조건이라며 동의했어요. 저우이는 기숙사 4인실의 인터넷 요금이 훨씬 싸진다고 계속 홍보합니다. 지도 교수님은 깊이 감명받아 그가 과대표가 되면 4년간 편히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하나가 수수료를 묻자 주인공은 후한 금액을 제안하며 한 표를 요구합니다. 후한 제안에 다른 학생들은 열광하며 그를 과대표로 뽑기로 합니다. 그렇게 저우이는 임시 과대표로 선출되고 분홍머리 여학생 구야오야오는 부대표가 됩니다. 구야오야오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자신도 유심카드를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사업을 응원하러 왔는데 환영도 안 해주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에게 시시덕거린다고 여겨 당황하며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그때 다른 여학생이 신나서 오더니 5명을 모았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상황을 보고 즉시 테이블에 신분증을 놓고 등록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무시한 대가는 요금제보다 클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구야오야오는 짓궂게 웃으며 자기를 무시했으니 이제 큰일이라 말합니다. 샤워실에서 한 친구가 저우인에게 유심카드를 산 예쁜 애들한테 작업 안 거냐고 묻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친구가 그런 선수인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아오는 남자는 연애에 능해야 가치가 있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다른 친구가 순수한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놀렸고 빨간 머리는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샤워실에서 이상하고 강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의 출처를 파악한 친구들은 룸메이트의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끼어들어 그건 그냥 포토니아 꽃냄새라고 설명해줍니다. 친구들은 그의 지식에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아냐고 묻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저우인의 근육질 몸매에 빨간머리 친구는 충격에 빠집니다. 빨간머리 친구는 자신이 너무 말라 털 뽑힌 닭 같다고 불평합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운동 팁을 주고 먼저 나가며 친구들에게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다급해진 친구 둘은 샤워하다 주인공에게 기다려달라고 외쳐요. 옷을 갈아입고 그들은 내일 받을 훈련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걷던 중 친구들은 저우인이 무료로 주려던 카드도 사기로 결정합니다. 주인공은 룸메이트 4명 중 3명이 카드를 사려 하자 놀랍니다. 친구 한 명이 공동 구매를 제안하며 데이터 무제한에 9.9달러로 지인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아오는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룸메이트는 저우인이 분명히 할인을 해줄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갑자기 요금제를 팔던 선배 천완이 나타나 주인공에게 인사합니다. 룸메이트들은 그녀가 왜 저우인을 선배라고 불렀는지 깜짝 놀랍니다. 천완은 답장이 없었다고 투덜댔지만 주인공은 바빴다며 사과했습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감기 걸리지 않게 머리 말리고 내일 카드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선배는 그의 친절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배려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그에게 몰려들어 그 여자와 무슨 관계냐고 묻지만 저우인은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주인공은 화제를 바꾸려 하며 친구들을 재촉해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가던 길에 마주친 여학생들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룸메이트들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인기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저우인이 숨은 거물일지도 모른다고 수군대며
방으로 돌아가 글을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인공은 친구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알아채죠. 기숙사에 돌아오자 룸메이트 셋은 그를 몰아세우며 비밀을 캐묻습니다. 압박을 느낀 저우이는 친구들을 따돌리기 위해 이 대학에 다니는 쌍둥이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친구들은 그 얘기에 완전히 얼떨떨해하며 그가 농담하는 건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을 믿고는 그런 형이 있으면 여자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때 주인공 전화에 리스칭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생각에 잠긴 채 주인공은 애써 누군지 기억하며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성이 이미 30명의 판매 할당량을 달성했다고 알리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놀라고 주인공은 그녀의 훌륭한 실적에 200위안을 약속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는지 묻자 그녀는 새 아이디어에 회사 보너스가 있는지 되묻습니다. 주인공은 도움에 대한 감사로 식사를 제안하지만 여자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그 저녁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친구들은 주인공을 거절한 최초의 여자를 보며 웃음이 터지고 주인공은 그녀를 돈벌레라고 부릅니다. 새 아이디어에 200위안을 더 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대학 게시판에 귀여운 사진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싸게 팔면 다른 판매원들과 문제 생길까봐 그녀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는 그 계획에 동의하고 다음 날 200위안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여자는 무척 신나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주인공은 통화를 끊고 대화를 마칩니다. 친구들은 즉시 저우인에게 전화 속 여자가 누구인지 캐물으며 그의 사업 제휴를 놀려댔습니다. 주인공은 외모와 사업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사업 파트너로 찾는다고 자랑한다. 늦었으니 다들 자라하고 한 룸메가 영업 지원을 위해 일찍 깨워달라 하네요. 그날 밤 주인공은 악몽 속에서 전처가 영원히 사랑하라던 말을 떠올립니다. 기억 속 그녀는 그가 실수할 경우 섬뜩하게 협박합니다. 광기 어린 순칭은 자신을 배신하면 다음 생에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힐 거라 말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놀라 숨가쁘게 깨어납니다. 그는 다음 생이 실제임을 깨닫고 전처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 혼란스러워합니다. 주인공은 사업 성공과 태도 변화로 그녀가 의심할까 걱정합니다. 주인공은 그녀 역시 환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떠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주인공과 룸메이트는 교실에서 군사훈련 유니폼을 정리 중입니다. 그때 구야오야오가 나타나 일찍 온 주인공을 보고 놀라며 인사합니다. 저우위안이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하자 분홍머리 소녀는 당황합니다. 그는 시간이 없다면서 반 친구들에게 군복을 나눠주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녀는 부탁을 들어주며 밥을 사달라 했고 그는 계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다른 여학생이 다가와 구야오야오에게 그 남자를 왜 꼬셨냐며 따집니다. 야오야오는 싱글이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며 응수합니다. 라이벌은 그처럼 훌륭한 남자를 포기할 수 없다며 공정하게 경쟁하기로 합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순칭은 전생에 없던 일이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때 정혜엠이 나타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친구는 수칭에게 교실에서 미래의 남자친구를 멍하니 보고 있었냐며 놀려댑니다. 정혜엠은 주인공이 대체 어떤 매력으로 반장까지 사로잡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전처는 놀림을 무시하고 군복 배부에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때마침 명랑한 창하오가 나타나 예엔옘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저우위안과 순칭의 관계를 묻지만 빨간 머리는 모른다고 답하죠. 정예엠은 분개하여 수칭이 얼마나 훌륭한지 게다가 반장까지 되었다며 열정적으로 그녀를 옹호합니다. 하지만 창하오는 저우위안도 반장이고 캠퍼스 유심카드 총대리인이라며 그 못지않게 대단하다고 친구 편을 듭니다. 소녀는 저렴한 요금제에 놀라고 빨간 머리는 전에는 묻지도 않았다며 놀립니다. 선배가 전화 카드 수익 자랑한 걸 기억하며 주인공이 훨씬 더 번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서 사는지 묻자 창하오는 수칭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궁금증이 발동한 소녀는 주인공 연락처를 묻지만 빨간 머리는 자기에게 사라고 해요. 그러자 정혜엠은 원천에서 직접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중개인에게 사냐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한편 천환이 주인공에게 다가가 20명이나 연락했다며 판매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전단지 실수를 못 봤을까 초조해하며 한 명당 얼마 버냐고 묻습니다. 선배는 한 사람당 32안씩 벌어
하루에 600위안을 번다고 자랑스럽게 답합니다. 주인공은 연락처를 넘기면 한 명당 50위안을 주겠다고 역제안합니다. 갑자기 유니폼 입은 여성이 팀과 와서는 학교 위치 불평했지만 주인공이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가 직원 도착 여부를 묻자 여성은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고 답합니다. 주인공은 부탁할 게 있다며 신분증 하나를 건네주고 이것부터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직원은 사진 속 여학생이 예쁘다고 칭찬하며 혹시 여자친구냐고 웃으며 묻습니다. 주인공은 농담으로 그녀가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여성은 그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합니다. 천안의 혼란의 주인공은 실수를 깨닫고 오해 해소를 위해 다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 우이아는 당당하게 자신을 살린 대학가 총대리인이라 소개합니다. 선배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죠. 그때 남학생이 친구들을 데려오자 주인공은 사람을 왜 이리 많이 데려왔냐고 묻죠. 그는 친구들을 소개하며 저우 형님께 인사하라 했고 주인공은 좀 민망해했습니다. 이어 사업 파트너가 고객 22명을 확보했다고 하자 주인공은 그녀의 공로를 칭찬합니다. 남학생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줄을 정리합니다. 여학생도 설명 돕겠다고 나서자 주인공은 팀워크에 만족해합니다. 그 순간 한 노신사가 다가와 이 긴 줄의 연유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주인공은 전화 카드를 팔며 요금제 혜택 전단지를 건넵니다. 기숙사당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에 남자는 관심을 보이나 인파에 망설입니다. 저우이아는 나중에 다시 와도 된다며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3가지 요금제를 설명합니다. 친구는 주인공의 말솜씨에 감탄하며 노련한 영업사원 같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처럼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었다며 농담합니다. 천안은 주인공에게 매우 감명받아 새로운 수수료로 1,500위안을 벌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때 주인공의 파트너가 한 아주머니에게 요금제를 팔려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주인공은 당연한 일이라 위로하고 여자는 배울 게 많다고 인정하죠. 저우이아는 선배에게 마음을 굳혔냐고 묻자 선배는 모든 연락처에 전화하겠다고 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낮 햇볕은 더 뜨거워집니다. 모두 지쳐 보이자 주인공은 휴식을 알리고 간식과 물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마침내 굴러들어오는 재산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때 창하우가 정예옌, 수친과 함께 나타나 친구가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아무렇지 않게 다 같이 온 이유를 묻고 전처의 등장에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정예엠이 말을 끊고 위챗, 친구 추가를 왜 안 받냐고 묻자 전처는 질투합니다. 저우위아는 바빠서 누가 자신을 추가했는지 몰랐다며 시치미를 떼고 묻습니다. 이를 본 전처는 전생과 사뭇 다른 전개에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죠. 그때 정윤이 그의 폰을 낚아채며 아이폰 5S냐고 가격을 묻습니다. 주인공이 폰을 돌려달라 하자 그녀는 요즘은 회사에서 아이폰도 주냐며 농담합니다. 그러자 전처가 그에게 다가와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총대리인이 되었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왜 총대리인이 되면 안 되는지, 왜 자기를 그리 주시하는지 되묻습니다. 그녀는 짜증냈지만 그의 말에 얼굴 붉히며 그가 이 세상 사람이냐고 웃음을 터뜨리자 주인공은 전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우위아는 그녀가 이 상황을 의심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른 여학생이 다가와 저우 선배라며 인사하고 주인공은 여학생과 어머니를 속인 것을 사과했지만 정예엠은 그가 솔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고개 숙여 사과하며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예엠은 사과로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하라 했고 주인공은 일 끝나고 내겠다고 하죠. 갑자기 아까 그 남자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인사하네요. 저우위아는 그를 절친 류서라 소개하고 남자는 칭찬에 감격한다. 창하오가 류서에게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자 친구는 옆 대학교 동기라고 대답합니다. 류서가 주인공의 사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수칭은 전생에 없던 여자라며 충격에 빠지고요.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급정거하여 큰 소동을 일으키고 3명의 여학생이 등장해 그들의 리더가 여기서 카드 판매하는지 묻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리스치는 카드를 145에 팔고 많이 사면 140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주인공은 이들이 시비 걸러 온 줄 알고 파트너가 감당할지 걱정한다. 친구들은 저들이 싸우러 온 건 아닌지 수군거립니다. 빨간 머리 여자가 화가 나서
리스치 전단지를 던지고 오빠 사업을 뺏었다고 비난합니다. 파트너는 바쁘다며 자리를 뜨려는데 이런 경쟁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는 그녀를 보내주지 않고 팔을 꽉 붙잡습니다. 리스치는 이게 바로 시장 논리, 적자생존이라며 놓으라고 말합니다. 빨간 머리는 그 대답이 싫어 주인공 파트너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주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주이안은 자신이 책임자라며 빨간 머리에게 나섭니다. 정혜엠은 주인공을 멋지게 보지만 수칭은 영웅 놀이라 하죠. 그때 오토바이들이 현장에 나타나 엔진 소리로 일행을 위협합니다. 마침내 빨간 머리 오빠가 나타나 그들을 훑어보며 초보자들이라고 비웃네요. 여자는 신나서 오빠를 불러 문제 해결을 부탁합니다. 남자가 좋으냐 묻자 주인공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공식 대리인이며 주인공이 싼 가격으로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불평해요. 주인공은 계약서를 보여달라며 먼저 시비를 건 건 내 동생이라고 받아칩니다. 친구들도 동의하고 리스치는 보호받는다고 느낍니다. 경쟁자가 말이 안 통하자 옛날 방식대로 하자고 제안하니 주인공이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두목은 주인공의 배짱에 감탄한 듯 보이지만 주인공은 그가 허풍만 떨 뿐 사업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는 8시 양꼬치집 만남을 제안합니다. 저우위안은 동료를 달래며 구역 따위는 없으니 어서 손님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정혜엠은 주인공의 영웅적 태도를 칭찬하며 수칭에게 그를 얻기 쉽지 않다고 이때 전철은 경고합니다. 그의 보호 본능이 미래의 그와 똑같다는 걸 깨닫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창하오가 정혜엠에게 주인공의 복잡한 연애는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수칭은 리스치가 내가 좋아한 그 여자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차갑게 대답합니다. 정혜엠은 전철을 위로하며 진정하라고 하고 창하오에게 멤버십 카드나 만들라고 말합니다. 빨간머리 여자는 즉시 동의하며 모두 요금제에 가입하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바쁘니 먼저 가라며 스치에게 카드 처리를 부탁합니다. 분노한 전천은 다음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경에 선혜는 순칭이 선배에게 마음이 있지만 선배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친구 류소에게 결전에 몇 명 모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류소는 저우위안에게 3,000위안을 건네며 아버지가 주신 돈이라고 말합니다. 청춘은 싸움이라며 친구가 돈이 없으니 자신의 돈도 저우위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수수료로 충분하다며 친구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감동한 그는 이제부터 형제라며 늘 내 편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 광경의 민망함을 느껴 친구에게 감성적이지 말라고 한다. 신이 난 친구는 싸움 지원군을 모으러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리스치를 안전하게 학교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세어봤냐고 묻고 그녀는 1,300위안이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저우위안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그녀가 결제 대금을 받도록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리스치는 식사 비용이 엄청났고 자기가 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다가가 반장이 울보인 줄 몰랐다고 농담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식사나 영화를 대접하겠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몹시 당황하며 해명하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웃으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식사를 거절하고 축제에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H사 직원 보너스로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하고 데이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조심히 가라고 말하며 기숙사로 향합니다. 혼자 남은 그는 리스치가 좋은 아이지만 자신과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선을 긋기로 합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주인공이 앉자 종업원이 맥주와 땅콩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경쟁자가 나타나 사업을 가로챈다며 격분에 2만 위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우위안은 병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불량배는 그에게 강한 척하는 거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차가운 시선으로 전혀 위협받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저우위안은 망설임 없이 일어나 남자의 머리에 병을 내리칩니다. 주인공의 행동에 친구들은 놀랍니다. 주인공은 좋게 하려 했지만 그 남자가 파렴치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류서가 나타나 누가 감히 내 동생 저우를 건드려 라고 외치자 라이벌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친구는 싸움에 절대 쫄지 않는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상대 두목은 인원수에 놀라 학생이 조폭과 얽힌 것에 의아해하죠. 그는 용서를 빌고 저우는 이전의 당돌한 태도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죠. 남자는 병을 들고 전부 자기 탓이라며 벌컥벌컥 마십니다.
주인공은 병 하나로 되겠냐며 주먹으로 해결하자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다급해진 남자는 병 2개를 동시에 마십니다. 저우위안은 여자친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쟁자는 자기 여자가 과했다며 이젠 더 말할 필요 없다고 수긍합니다. 주인공이 자기 파트너와 계약한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남자는 자기는 졸업하니 그녀가 문제없이 계속 일해도 된다며 거절합니다. 조폭 두목은 일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유선회 학생들은 감동받아 저우위안을 따르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감사를 표하며 축하 바비큐와 맥주를 대접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에게 어찌 그리 많은 인원을 모았는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그 큰 무력 시위가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후 싸움글이 학교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저우를 새 실세로 칭합니다. 댓글은 저우위안에게 놀라 그의 연락처를 묻는 이들도 있어요. 주인공 친구들이 그 글을 묻자 그는 전부 부인하며 내리게 할 거라 합니다. 화가 난 저우위안은 평판이 나빠질까 게시판 관리자에게 연락합니다. 그는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신분을 몰라 거절합니다. 주인공이 자기소개를 하자 관리자는 벌벌 떨며 바로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동의합니다. 순식간에 싸움글은 대학 커뮤니티에서 사라집니다. 빨간머리 친구는 글이 없어진 것에 놀라 주인공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주인공의 전화가 울리고 화면에 쉬칭 이름이 나타납니다. 저우는 늦은 전화에 의아해하고 청아오는 게시물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에게 제정신이냐며 따집니다. 청아오는 정이념은 자기 친구라서 모든 걸 말한다고 변명합니다. 한편 여자 기숙사에서는 쉬칭이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친구가 다리를 찍어 커뮤니티에 올리려 합니다. 전처는 룸메이트가 자기 사진을 찍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진을 지우려 정인이의 폰을 잡으려 하지만 친구가 놓지 않죠. 정인이는 셔미에게 쉬칭이 자기를 노린다고 장난스럽게 도움을 청해요. 셔미가 그들을 떼어놓자 정인염은 주원의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셔미에게 그 남자 아는 거 없냐고 묻죠. 정인염은 주인공이 신입생 셔미를 속여 목적을 이뤘다고 폭로해요. 3학년인 척하는 저우위안을 흉내내죠. 셔미는 선배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계약 전략을 설명합니다. 정인엠은 저우위안이 또래 젊은이가 아니라 여우 같다고 합니다. 생각에 잠긴 전처는 주원 또한 자신처럼 환생했는지 의심합니다. 그녀는 주인공과 대면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셔미가 친구들에게 학교 커뮤니티에 방금 올라온 새 글을 보라며 소리치고는 싸움 소식과 함께 조직의 새 보스가 공개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은 저우위안이 전설적인 주해외의 리더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정인엠은 저우가 보스라는 걸 믿을 수 없지만 싸움 속 사진은 위압적임을 인정해요. 이에 전처는 저우위안이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며 조폭일 리 없다고 합니다. 정인엠은 친구가 저우위안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고서 그를 좋아했음을 깨닫습니다. 수칭은 모든 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과거와 다른 세상인지 헷갈려 합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걱정스레 봅니다. 정인행과 셔미는 창백하고 손이 차가운 전처를 염려하죠. 그녀는 주인공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저우위안에게 전화를 겁니다. 주인공이 전화를 받자 전처는 주원인지 묻습니다.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간다며 그녀 면전에 대고 끊어버리죠. 전처는 그에게 여친이 있다는 말에 충격받고 그가 알던 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친구들은 수칭의 상태에 놀라 저우위안이 한 말을 묻죠. 전처는 친구에게 안겨 자기가 알던 저우위안이 아니라고 울먹입니다. 사랑했던 그가 없다면 존재의 의미가 뭐냐며 흐느낍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잘생긴 남자 많다며 위로합니다. 절망한 전처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결혼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정인념이 놀라자 전처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알게 될 거라 합니다. 갑자기 친구 휴대폰이 울리며 그녀는 메시지에 놀랍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폰을 보여주며 주원에게 여친이 없다면 어쩔 거냐고 묻죠. 화면에선 청아오와 대화 중인데 주인공의 여자친구 루머는 거짓이라 해명하죠. 친구가 말하길 여학생이 재정난으로 저우위안이 4,000위안을 써서 도왔답니다. 셔미는 오해인지 묻지만 전처는 그가 여전히 너무 변했다고 생각해요. 정인염은 친구를 위해 주인공에게 따지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녀는 청아오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인공도 나오라 요구합니다.
빨간 머리는 정인님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달려가 도움을 애걸복걸하지만 저우는 가지 않을 것이며 실컷 울라고 말합니다. 빨간 머리가 설득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비사교적이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친구는 그저 식사 한 번과 기숙사 첫 단체 활동이라며 조릅니다. 빨간 머리는 룸메들에게 주인공을 설득해달라 하죠. 다른 친구들도 동의하며 함께 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청아오가 밥값을 낸다는 조건으로 승낙하죠. 빨간 머리는 정인앤에게 잘 보이고자 즉시 수락합니다. 다른 친구는 빨간 머리가 저우 위한 밥값만 내는 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룸메이트는 친구의 쪼잔함에 격분해 모임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때 주인공에게 친구 루시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전화를 받자 루시오는 자기들 사회가 유명해졌다며 자신이 이제 공식 수호자가 되었다고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주인공은 친구의 헛소리에 짜증내며 본심을 묻습니다. 루시오가 학교 대외협력부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외협력부장이 아르바이트 자리로 학생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상황 해결을 부탁하자 저우위안은 무언가 기억해냅니다. 전생의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착취해도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그 상황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루시오 말 잘 들으니 직접 해결하는 게 어때? 주인공은 결혼식 일자리 수요가 많으니 연락처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한다. 루시오는 이 기막힌 아이디어에 충격받아 왜 이걸 몰랐는지 의아해합니다. 저 우이아는 인맥과 명성을 활용해 일자리 상부상조 그룹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친구들은 회사에 직접 가서 중개인 없이 믿을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주인공이 수수료 없는 조건을 걸자 루시오는 형제라며 동의했죠. 저우는 회원카드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주회에도 결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